네, 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바람잘 날 없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김교흥 의원은 부동산 관련 지방세법 법률안을 몇 가지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김교흥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교흥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교흥 의원님께서 이제 대표 발의하신 내용이 두 가지가 지금 있는데요. 좀 순서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지난 16일에 예. 그 주택 취득 시 1년 이내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투기 목적으로 보고 현행 취득세율의 10%를 추가 과세하는 그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를 하셨어요. 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의 법안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 법안은 이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구입이 일반적인 주거 주택 거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세제 정책을 개선한 것이죠. 예. 그동안에 보면 서울의 아파트 거래 중 52.4%가 전세를 끼고 거래한 갭 투자였거든요. 그리고 예. 강남 같은 경우에는 72%가 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 취득세는 주택가액에 따라서 1 내지 4%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갭 투자에 대해서는 10%를 추가 과세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10% 추가를 하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는 15% 또 법인은 30%의 이 취득세를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거주자들이 부동산을 이 실거래가에 좀 구매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법입니다. 그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는 이제 다주택자에 한해서 좀 세율 그 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는 1주택자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1주택자도 1년 이내에 1년 실거주 이내에. 않는 경우,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투기 목적으로 봐야 된다. 투기 목적으로 사는 경우, 참 이 부동산 시장이 참 뜨거운 감자예요,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그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모든 국민들이 좀 혼란스럽기까지 하는데, 우리 김교흥 의원께서는 그 현재 부동산 정책 방향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이걸 좀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부동산은 그야말로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이 주거다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금의 유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결국은 은행 금리도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결국 부동산 쪽으로 이제 투자가 되고 투기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의 710 대책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모두 강화해서 그렇죠.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불로소득은 안 된다. 결국은 불로소득만큼은 이제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여서 투기로 얻은 이익보다는 세금 부담이 크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정책 기조가 이건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지속적으로만 진행이 되면 주거 환경 안정에 이제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냉온탕식으로 부양책을 했다가 규제 강화를 했다가 이렇게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이 정책은 결국은 정권의 변화에도 일관성 있게 부동산 정책이 유지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난감한 질문 하나 드려도 됩니까? 우리 김교흥 의원님. 그 710 부동산 대책의 그 효과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그 모든 연령층에서 그 부정적인 전망이 긍정적인 전망을 압도했다. 이런 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 특히 그 30대에서 부동산 정책 불신이 깊은 곳으로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현재까지 우리가 710 또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정확한 그 국민들에게 대한 홍보가
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봐요. 국민들에 대한 홍보가 안 됐다, 잘. 이거 제대로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규제를 하는데 이 뒤에 제가 법도 만들었습니다만은 예. 투기과열지구라든가 또 조정지구를 전에는 이제 핀셋 규제를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읍면동으로 규제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각 구단위 시단위로 넓혔어요. 그게 이제 보니까, 이번에 23일 날 발의하신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뭐 여러 혹자들이 얘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동산은 주거다. 네. 이 주거의 문화를 제대로 살려야 된다.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서 투기가 되면 정작 실수요자들이 집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집값이 오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발의를 또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인천 서구뿐만이 아니고 인천의 남동구와 연수구까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잖아요. 네네. 참 그 속내를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좀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 부동산 정책이 왜 두더지 잡기 있잖아요. 왜 오락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망치로 두들기면 옆에 두더지가 튀어나오고 또 여기 두들기면 옆에가 튀어나오고 이런 식의 부동산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그래서 이것을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좀 본질적 차원에서 저는 다뤄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본질적으로. 잠시 미봉책으로 여기 맞고 예를 들어서 강남 집값만 잡으려고 하면 이 부분은 안 돼요.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불로소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제대로 매겨야 되는 것이죠. 불로소득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본질적 측면에서 저는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예를 들면 서구 같은 경우에 성남동 가자동 같은 데는 2억 내외의 이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고 빌라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강남 지역하고 똑같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서 LTV 같은 규제를 받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40%밖에 받지 못하게 한다면 이거는 결국은 좋은 그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인 본질적인 안이 아니지 않느냐. 그건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이번에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것을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내게 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네. 최근 청라 소각장 유지 및 현대화를 권고한 인천시의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원점에서 재추진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셨어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우선 공론화위원회 또 공론화 추진위원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인천의 공론화위원회가 사실은 신고리 5, 6호기 원전의 부분에 있어서 공론화를 추진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고리 원전 쪽에 공론화위원회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결국은 여기는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준비를 해서 실행을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우선은 그 지역에 이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찬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반대 의견도 굉장히 소통을 잘했어요. 소통위원회라는 걸 산하 분과에 둬서. 근데 이번에 우리 인천시에서 공론화위원회는 청라 소각장 같은 경우에 청라 주민들하고 전혀 대화조차 없었거든요. 이런 그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 두 번째는 대개 공론화위원회는 해당 그 관계 공무원들이 들어가서는 이제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해서 공무원이 배제됐거든요. 이 신고리 원전에서도. 근데 여기서는 공론화위원회 몇 분의 고위 공무원들이 이제 포함이 됐죠. 그리고 대개 이제 공론화위원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만
드리면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것을 해당 주무과장이 직접적으로 PT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정책 방향이 기울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신고리 원전 때의 공론화위원회는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있고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을 검증하는 중립기구가 있었어요. 그게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사실은 그런 검증기관의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이 우리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다 진행했다는 거에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일방적인 그 공론화 추진위원회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공론화위원회를 하게 되면은 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더 비판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공론화위원회가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해당 지역 주민들을 만나야죠. 만나서 청라의 소각장이 18년 이상 지금 해왔고 전에부터 주민들의 반대가 부딪혔고 각종 시위가 있었고 엄청난 주민들의 비판이 있는데 이걸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는 몇 분의 이 시민 참여단에서 이걸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저는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인천시가 향후에 중요한 과제들을 이러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걱정이 많이 되죠. 자, 이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그런 목소리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자, 그 지방세법 이번에 그 개정을 통해서도 실거주자의 주택 마련의 기회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마련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안으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김교흥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